북한의 전문가라는 네. 수미테리 예. 한국계 미국인인데 네. 미국 연방검찰에서 지금 간첩 혐의로 기소를 한 상황이고 네. 근데 수미테리 이분은 음. 난 아니다 음. 이런 좀 상황인데 네. 이것도 원장님 좀 어떻게 음. 보시나요? 국정원 자, 지금 예. 제가 네 글자로 요약을 하면 예. 차도살인,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지.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네. 남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거야. 자, 이 구도가 어떻게 된 거냐면 네네. 수미는 네네.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미국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계신 데서 살았어요. 예. 그리고 총명했는지 학부도 막 뉴욕 유니버시티인가 나왔고 대학원 과정에서 석사 박사는 터프츠 대학이라고 하는 국제관계학, 네네. 그다음에 외교학 이것을 하버드나 예일보다 더 네. 훌륭하다고 하는 터프츠 대학에서 네. 석사 박사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를 지냈던 정박, 본명 박정현입니다. 네네. 이 정박과 함께 CIA의 소위 애널리스트, 분석관으로 네. 들어가서 네. 거기서 한 10여 년을 근무했고 네. 그리고 들어갈 때도 높은 보직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나와서 2010년인가 11년에 나와서 윌슨 센터, 그 1차 대전 때 미국 대통령 때 윌슨 대통령 네. 그분을 기리는 연구소죠. 네. 윌슨 센터에서도 일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거기서도 일을 했고 네. CSIS는 뭐 우리 빅터 차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많이 알려진 연구소.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외교협회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CFR입니다. 예.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해서 그 CFR은 굉장히 미국에서 의미심장한 기구라는 걸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백악관에 등용되는 엘리트들, 네. 그다음에 국무부 CIA, 또 국방부의 주요 보직 이런 데 가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네. CFR, 네. 외교협회 출신들이 많은데 수미테리 역시 CFR에서 일을 했어요. 예. 그런데 자, 제가 지금 차도살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요. 이 수미테리가 작년 11월 달에 네. 한국에 왔어요. 네. 그때 당시 외교부 장관 박진 씨도 함께 영화를 하나 봤어. 그게 뭐냐면 비욘드 유토피아. 즉 지상낙원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지금 비유하는 게 네. 유토피아라고 떠드는 거 북쪽 땅을 얼어붙은 저 그렇겠죠. 동토를 예,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고 예. 그러면 그 거짓의 유토피아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이거를 탈북자들을 통해서 네. 현장 그대로 다큐멘터리식으로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거를 그때 와서 보고 네, 왔었군요. 예. 그러니까 물론 수미테리 혼자 영화를 다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여러 명의 여인들이 같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네. 저 영화가 얼마나 진실성이 내포됐는지 이번에 에미상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네. 이번에 아마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방영되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니까 네. 김정은이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요거. 네, 저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이 입에서 저 영화를 만든 데 참여하고 저거를 홍보하고 다니는 수미테리를 제거하라는 이 명령이 떨어진 거죠. 저 영화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예. 대한민국에서 네. 미국의 정보기관을 갖다가 길들이기 위해서 뭘 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길들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네. 평양의 지령을 받은 네. 남한의 간첩 총책이 국정원 내부 아이들을 시켜서 그동안 수미테리와 관계를 맺었던 크고 작은 문건들, 증빙 자료들을 미국에다가 고소 고발해라. 즉 고자질을 해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실수한 점이 있는데 네, 어떤 걸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좀 편하겠죠? 자, 우리 간사님이 수미테리야. 네. 나는 FBI야. 네. 그럼 나는 간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을 해야 돼. 말하는 것도 녹취를 해야 되고 움직이는 거 비디오도 찍어야 되겠고 할 일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 수미테리랑 만나는 국정원 애가 누군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이미 만나는 장면들 대사관 차량을 갖고 접촉하는 거 이미 봐왔잖아. 그러면 쟤네들 잡아놓을 수 있는 물증을 잡아야 돼.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사관에 보면은 한국 대사관 안에도 네.
미국 스텝도 있고 재미교포 스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스텝들을 한국에서 파견 나간 외교관이라는 사람들이 싸가지 없이 무시를 해. 내가 워싱턴에서 그때 내가 회색 나가서 있어 보니까 네. 워싱턴의 대사관 내에 우리 일반 고용원들 있잖아요. 행정원들. 네.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냈어. 그랬더니 내가 가가지고 국정원 역사를 다시 배웠다니까. 그분은 의미는 뭘까요? 예. 뭐냐면 그 행정원은 네네. 재미교포야. 네. 영어가 한국에서 온 외교관이라는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유창해. 네네. 그러니까 국정원 애들 특히 뭐 육사 나온 애들이 제일 많이 간 데가 워싱턴이거든. 그러면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가방 들고 맨날 보좌관 하던 애들이 가면 영어가 되냐고. 안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렇게 행정요원들이 영어가 잘 되니까 이 사람 부탁하는 거야. 그 전화 오면 자기 없다 그러라 그러고 대신 받으라 그러고 네. 뭐 이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누구 쭉 역사를 들어봤더니 이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들 영어가 안 되면 새끼들은 안 가야 될 거 아니야 거기를. 어? 그래서 국정원의 그 역사를 내가 새로 배운 거야. 어? 그 의미였군요. 그래도 그때는 또 그 유명한 김만복이도 네. 당시 첨사관으로 나와 있었다고. 만복이 형 얘기 좀 할까? 어? 자, 그런데 예. 수미테리 얘기가 중요하니까 오늘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 간사님이 수미테리야. 그럼 만나는 애는 국정원이야. 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두 사람 만나는 걸 갖다가 정확히 캐치업을 할까? 따라다닌다? 미행한다. 100점 만점에 한 10점에서 20점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네.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따라다니는 거 말고 예. 그다음에 멀리서 망원 렌즈로 찍는다?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30점.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있을까요? 국정원 요원이 수미테리를 만나. 네. 어떻게 하면 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적어도 기소장에 넣을 만큼 할 수 있을까? 동선을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이 너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서 네. 이런 방법을 모르는 거야. 어떤 이럴 방법이 때는 있을까요? 예. 양아치 수법이 필요한 거야. 양아치 뭐냐면, 수법이라는. 네. 자, 우리 무슨 세일합니다. 내지는 어디에 염가 할인 판매합니다. 네. 광고성 이런 거를 네. 국정원 요원이 쓰고 있는 그 핸드폰으로 보내는 거야. 네. 볼 수도 있잖아. 네. 한 번만 걸리면 돼. 그러면 네. 그거 한 번만 열어보는 순간에 네. 그 안에 네. 소위 말해서 웜웨어, 해킹할 수 있는 툴이 네. 딱 잠입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수미랑 만났어요. 네. 두 분이서 뭐 비공개된 미 국무장관 블링컨이 나왔던 회의 자료를 수미가 안에서 막 메모장에 써서 갖고 와서 막 안에서 차에서 찍었다 그러잖아. 네. 그 해킹 툴이 이미 그 국정원 직원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어. 찍는 순간에 어떻게 되지? 나한테 바로 전송이 되겠지. 내가 점거하고 있으니까 그 핸드폰을. 네. 이게 최소한도의 방첩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 아까도 그거 얘기하셔서 물어봤었잖아요. 아이폰도 되나요? 아이폰도 가능하죠.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핸드폰으로 뭐 하는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간사님. 인터넷은 네. 미국의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다르파에서 최초로 군통신, 비밀 첩보 작전의 통신을 원활하기 위해서 만든 툴이 인터넷이에요. 처음에 넷스케이프 나오고 이스케이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점점 막 고도로 발달해서 지금은 뭐 챗 GPT까지 된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30년 전에 저도 도청기를 들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 근처 다니면서 그 도청기 딱 키잖아요. 청와대 안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들려. 근데 그 도청기가 사람 몸에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벽에다 붙여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안에서 차 안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이 소리에 음파가 있습니다. 진동 같은 그러면 거. 차에 유리창에 있어서 차단될 것 같죠. 차창에 부딪히는 그 파장을 갖고 바깥에서 소리로 변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프리퀀시를 갖고 부딪히는 높낮이와 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다 감별한다니까. 하물며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차 창문 열어놓고
둘이서 실습을 해봤어. 네. 한 놈은 운전하고 한 놈은 키고. 네.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지나가는 거야. 네. 켜놓고 네. 안에서 하는 얘기 다 들려. 와. 그럼 미국 애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장비를 쓸 거 아니에요. 고도의 기술로 또 하겠죠, 네? 더. 그런데다가 만약에 지금처럼 네. 웜웨어 같은 뭐 해킹 툴을 보내서 걔가 쓰는 전화기를 갖다 이미 우리가 점령을 해버렸어. 실시간으로. 네. 그러면 걔는 그런지 저런지 모르고 수미 고마워요. 열심히 찍어갔냐? 땡큐 이러면서 또 찍어. 그러면 조금 있다가 FBI 요원한테는 네. 이 새끼가 지금 이따 만나서 짓을 하고 있네. 만나서 다 찍고 있구나. 만나가지고 지금 니네 뭐 블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이런 걸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이미 그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과거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내가 네. 그렇게 나 같으면 그렇게 내 해킹 툴을 보내서 내가 점령해서 내 받아봤을 거란 얘기고 네. 미국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알고 있어도 참고 있단 말이야. 미국 애들은 10년 넘게. 네. 그 시작한 놈이 누군지도 알아. 시작한 놈이 누군지도. 권모 씨라고 또 있어. 그 시작한 놈이라고 하시면 그 워싱턴에 가서 네네. 수미한테 처음에 찾아갔고 접촉한 사람 아침에 한 번만 좀 살려주이소 이래가면서 네. 했던 놈이 있다니까. 그런데 네. 그 10여 년의 역사를 다 봤잖아. 네. FBI가. 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죽일까 내일 죽일까 하고 있는데 평양 지령을 받고 수미가 우리한테 이런 거 줬대요. 그리고 고자질을 해버린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야 이렇게 비겁하고 악랄한 놈들이 또 있을까? 입만 열면 한미동맹 떠드는 자식들이 자유를 외치는 놈들이. 근데 이 자료는 절대로 수미를 만나서 뭐 이걸 저걸 했던 사람이 지 핸드폰에 있었던 거 갖다가 뭐 다 삭제하든지 뭐 했을 텐데 그걸 다시 그걸 되살려 갖고 고자질할 때 첨부로 해서 보낼 수 있다? 이건 안 돼. 그러면은 그럼 뭐냐면 국정원 안에서 내밀한 협조한 놈이 있었단 얘기야. 또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 썼던 이 간첩들을 제거하지 못한 이 한심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에서 특히 2명의 국정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2년 전 6월 28일과 2년 후가 된 금년도 6월 28일 내 이틀을 비교해 볼게요. 2년 전 6월 28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재무부예요. 테러 금융정보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CIA만 정보기관이 아니라 재무부 하나에 테러, 그다음에 금융사고, 이런 또 정보, 이걸 하는 영어로 풀네임을 얘기하면 The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테러 금융정보국이에요. 줄여서 TFI라 그러는데 그거 담당 차관이 2년 전 2022년 6월 28일 서울에 와서 당시 이번에 그 국힘당 비례대표로 들어간 김건희라고 우리 후배 하나 있는데 건 외자야. 걔가 저 오기 직전에는 뭐 영국 대사도 하고 그랬던 애야. 옛날에 내 북경 나가 있을 때 그 우리 앞줄에 살고 있었어. 애는 괜찮은 애 걔도. 근데 김건희를 만나갖고 이 사람이 뭐 양국 간에 뭐 하자 그래놓고 그 다음날 갑자기 카카오를 간 거야. 카카오 왜 갔을까? 카카오에 수수께끼가 아니야 질문이야. 수수께끼 아니라 카카오가 제가 생각하는 카카오가 맞아요? 중국의 텐센트가 지분을 갖고 있는 카카오. 그 카카오 우리 쓰는 2주 전에 메신저. 거기 회장 김범수가 구속된 카카오. 거길 갔다고. 그 차관이. 내 말이 거짓말이 나 기사 검색해 보세요. 2022년 6월 27일인가 8일 날 분명히 난 28일 기억하는데 그 미국의 그 테러 금융정보국에서 테러 금융정보국 그 차관이 다녀갔어요. 카카오를. 그런데 왜 갔을까? 그러게요. 나는 그게 2년 후가 되는 6월 28일 날 6월 28일 날 이번에 누구 온지 아세요? DNI 에브리엘 헤인즈가 왔어. 그게 그렇게 또 이어지는 건가요? 다 이어진 거예요.
D&I는 예, 예. 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예. 아, 그러네요. 예? 와. 넬슨미 재무차관, 예, 카카오뱅크 깜짝 제가 헛소리 안 하죠. 예, 예, 분명히 왔어요. 네, 네. 예? 아, 근데 이거를 연결시키는 게 되게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예. 금년도 2024년 6월 28일은 예. 미국의 D&I 국가정보장 에브럴 헤인즈가 와서 네. 윤석열 대통령만 만나고 왔어. 네, 예. 그리고 얼마 있다가 김범수가 구속이 돼. 그랬죠? 카카오 회장이. 예, 김범수가 그러더니 그랬죠? 어제 그제부터는 예. 티몬, 위메프. 예, 망했잖아요. 어제는 인터파크까지. 예. 이제 곧 롯데마트도 지금 무너진대. 아, 그래요? 예.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들이 네. 특히나 온라인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이 네. 요 일주일 사이에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좀 자빠져 가고 있어요. 아. 도미노식으로. 그거는 그런데 되게 경제적으로 글쎄. 타격이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오. 미국 친구들이 알려준 이유가 있어. 최근에요? 어? 최근에? 어? 오. 뭐냐? 네. 내가 작년에도 내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우선 첫째는 네. 유엔에서 정한 대북 제재가 있잖아요. 생션이. 네. 2017, 18년도에 했어요. 음. 뭐냐면 이북에다가 돈을 갖다 주면 이게 커다란 국제 범죄가 돼.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나 쌍반이 김성태가 지금 헐떡거리고 쟤들 지금 막 곧 숨 넘어가는 이유가 앤드 송영길. 송영길. 예. 송영길이 또 옥수수 털 이빨에 낀 것도 있어. 아. 베트남 가서. 예. 그래서 예. 송트남 별명도 얻었는데. 그렇죠. 예. 좌우지간에 이 큰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씨가 임기 말기에 이집트에 갔다고. 우선은 이제 위장하려고 아랍에미레이트를 먼저 가.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우디를 가. 네. 그리고 마지막이라면서 이집트를 갔어. 네. 그럼 거기 가갖고 우리 또 풍채 좋은 그 여사님은 네네. 그 낙타 들고 허리 디스크 걸리게 말이고 올라타고 스핑크스를 바라보고 또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또 만끽을 해요. 버킷리스트를 채웠죠. 예. 버킷리스트 채웠지. 예.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남편께서 뭘 했냐면 기획재정부 장관도 안 데리고 가고 수출입은행장이 있던 봉준규라고 있어. 네네. 이번 윤석열 정부에도 또 어떻게 했는지 산업자원부 장관이 됐다가 3개월만 하고 수원에 공천받아서 가가지고 네, 됐어요? 민주당 애들한테 똑 떨어졌지. 아, 그랬군요. 네. 그 봉준규는 줄 타는데 귀신이야. 그러네요. 예. 왜 그런지 알아? 서울대 출신이고 행정고시 출신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잘 되려면 네. 절대로 고시 붙은 애들하고 서울대학 출신 애들 쓰면은 나라가 망해. 네. 지금 보듯이. 응? 그 서울대학 출신의 고시 본 애들은 마인드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1도 없는 애들이거든. 오직 내 출세만 하면 되는 애들이거든. 네. 그래서 그 고시 붙고 딱 자리 가잖아. 네네. 그다음부터 하는 행태가 뭐냐면 뒷돈 받고 집에 있는 와이프는 아껴야 되니까 네. 밖에 있는 여자들하고만 놀고 절대로 내 지갑에 돈은 안 쓰고 와이로 상납받아서 쓰고 네. 술 담배도 꼭 선물 받아서 하고 네. 이게 바로 뭐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 비슷한 사례가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네.